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성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뒤에 보고 계시는 BMW M340i 투어링 모델입니다. 이제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외건 스타일의 차량이죠. 국내에서는 사실 외건 모델의 인기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만나기도 어려운 차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좀 일상생활에서나 또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이 결과물을 보여준 차량이 BMW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고성능 모델인 M340i 투어링 모델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3 시리즈와 상당히 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고성능 M340i 모델이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서 좀 디자인 요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와이드한 형태의 이 프론트 범퍼 같은 디자인도 일반적인 320i 모델이라든지 이런 가솔린 모델, 또 디젤 모델들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라이트 그릴 같은 경우에 뭐 기존의 이제 이전 세대 3 시리즈 투어링과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좀 더 커진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340i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고성능 이미지를 보여주는 약간 매트한 재질의 이 금속 느낌을 주는 이 플라스틱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뭐 액티브 셔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뭐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셔터가 닫히거나 아니면 안쪽 냉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작동되는 이 액티브 셔터 그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차량의 측면에 보면은 일단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M 로고가 적혀 있는 이 대구경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19인치 휠을 통해서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 투어링 모델만의 이 차량 라인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쪽 이 B필러까지는 이제 3 시리즈와 좀 동일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뒤쪽을 보시면 정말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글라스를 주변에 덮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M340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컬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크롬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외관 적재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의 형상이 조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호프마이스터 킹크라고 하죠. 그 BMW 특유의 이 뒤쪽 C필러 쪽 디자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외건이기 때문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이 살짝 좀 뒤까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세단처럼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라면은 이쪽에 공간이 좀 넓어지면서 약간 조금 차량의 뒷부분이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 뒤쪽까지 길게 끌어내면서 조금 더 날렵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사실 이 유럽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C클래스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외건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낮은 라인으로 이렇게 길게 뽑아서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면, 이 3 시리즈 투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이 뒤쪽 C필러 라인, 그리고 적재 공간, 외건 적재 공간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외건 스타일의 차량이기 때문에 뭐 SUV만큼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낮은 전고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차량의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운전을 해 보신다면 이러한 운동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외건 차량이 훨씬 더 나은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 한번 뒤쪽을 보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리어램프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전 모델과 달라진 부분이죠. 그리고 330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고가 들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그란 형태로 이 배기구가 처리가 됐지만, 이 M340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형태의 이 배기구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하지만 뭐 실제로 배기구 안쪽이 좀 넓은 건 아닙니다. 배기구 크기는 같습니다만 외관상에서 볼 때 이러한 차이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모습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낮고 좀 아주 가벼워 보이는 이러한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스포티하고 경쾌한 이 뒷모습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많은 심을 실을 수 있고 실용적으로 평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경쾌한 모습을 M340i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요소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외관 디자인, 외관 스타일의 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M 패키지가 좀 스포츠 패키지가 좀 적용이 되면서 이 디자인 자체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있는 이 3시리즈 투어링 M340i 투어링 모델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실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3시리즈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M 모델이기 때문에 M340i 모델이기 때문에 좀 고성능 이미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좀 디자인 요소들이 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3시리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운전석에 앉아보죠. 네, 계기판 같은 경우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는 이렇게 주행보드 기능과 관련된 이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맨 위쪽에 보면 M340i라는 로고가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요. 지금 스포츠, 그다음에 컴포트, 에코 프로, 어댑티브 이 네 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화면이 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이 배기음이 살짝 달라지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행 모드별로 좀 세팅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지금 화면상에는 이 깜빡깜빡하는 이 램프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운전할 때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운전자의 상태를 좀 체크하는 그러한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는 이제 열선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 BMW는 8세대 아이드라이버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더 대화면에 정말 좀 사용하기 편한 이 UI 구성, 그리고 최신 커넥티드 기능들이 반영된 이제 아이드라이버를 공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당연히 국내 시장에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 8세대 아이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델이죠. iX를 통해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차후에 점차 많은 모델에 이제 적용될 아이드라이버가 공개가 됐는데, 아직은 이전 세대의 아이드라이버를 보고 계시고요. 아이드라이버의 사용은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는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특히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무선 연결을 좀 지원하고 있는 점도 특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번 애플 카플레이 연결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죠. 상당히 좀 깔끔한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들의 크기도 크고 오히려 좀 상당히 좀 익숙한 이 아이폰의 화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본 맵 같은 경우에도 좀 예전보다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T맵 같은 경우에 활용한다면 좀 더 운전하기 좀 편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버튼들이 나와 있는데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인 버튼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통합된 터치 디스플레이 안에 이제 완전히 통합된 형태의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BMW는 아직도 이런 물리적인 버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들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터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단계를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큰 화면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사용하기에 다소 좀 불편한 점들도 종종 생기곤 하는데, 그런 점들에서는 상당히 좀 사용하기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 무늬가 상당히 좀 독특하죠. 파충류의 피부 같은 이러한 무늬가 상당히 독특하긴 한데요. 열어보면요, 컵홀더 2개와 함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컵홀더 안에 좀 컵이나 병 같은 것을 넣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게 조금 더 불편해집니다.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좀 공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USB 포트, A 타입 포트가 있고 시거잭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안쪽이 살짝 비치는 이 플라스틱 소재의 기어 노브인데 예전의 기어 노브보다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주행 모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가지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가운데 이제 어댑티브 모드로 놓으면은 이제 주행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의 담력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조절되니까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진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도 바뀌어집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 누르게 되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진을 하는 경우에 뭐 주차 보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후진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왔던 경로를 기억해서 이제 후진을 하는 경우에 그 경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기능인데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요. 주차 보조 기능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차 가이드라인도 또렷하게 잘 나오고 이 주변에 장애물 같은 경우에도 표시가 돼서 운전하기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리즈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2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뭐 기존 모델보다 실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한 4cm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3시리즈인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무릎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지금 이 1열 시트를 제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좀 키가 크신 분들에게 좀 좁게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내 중형 세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게 넓은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적재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투어링 모델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프레임이 좀 나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옷걸이 걸 수 있는 뭐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확실히 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림막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컵을 수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큰 크기, 넉넉한 크기의 이러한 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투어링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뒤쪽에 공유장치 이제 제어 버튼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3시리즈와 마찬가지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앞쪽과 달리 뒤쪽에는 C타입의 USB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네요. 상당히 좀 유용하게 여름에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4대 2대 4로 분할되는 이 시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컵홀더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덮개까지 아주 깔끔하게 있어서 이제 덮개를 이제 닫고 이제 팔을 올려두면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외관 스타일의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스키스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4대 2대 4로 분할되는 이 시트이기 때문에 뭐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 안전벨트에 이렇게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런 라인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점도 이제 M340i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 이 부분이 좀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자, 유리를 열 수가 있습니다. 따로 열 수가 있는 유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트렁크 문을 다 열지 않더라도 좁은 주차 공간에서 이 트렁크 도어를 열지 않더라도 짐을 간단하게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참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닫고 전동식 게이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든 경우에는 지금 한 500리터 정도의 이제 적재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에 지금 케이스가 있는데요. BMW 정품 내비게이션 케이스입니다. 잠깐 한 군데로 치우고요.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500리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유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활용도도 좋은데요. 일단 아래쪽에 좀 수납 공간이 따로 한 군데 있고요. 이 부분에는 그 앞쪽에 보시면 이 가림막이 있죠. 지금 뒤쪽에 있는 짐들이 앞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림막과 그물망 같은 경우에 이쪽에 따로 좀 보관할 수 있어서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세워서 커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짐을 실게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를 이제 2열에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지금 앞쪽에 있는 시트가 모두 지금 넘어갔는데요. 완전히 평탄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탄화 작업을 뭐 쿠션 같은 거 된다면 차박 용도로도 좀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물건을 실을 때도 뭐 특별히 이렇게 큰 틈이 좀 넓은 편은 아닙니다.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작은 짐을 실을 때도 뭐 짐이 이렇게 사이에 빠지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안쪽에 세심하게 이렇게 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판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는 고무판이고요. 한쪽에는 러기지 네트도 있고, 또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도 한쪽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 시트를 모두 다 덮게 되면 1510리터까지 적재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V60 같은 경우보다 조금 작긴 합니다. 하지만 뭐 C클래스 에스테이트 모델, 국내에서는 좀 없긴 하지만 C클래스 에스테이트 모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전 세대 투어링 모델보다는 5리터가 더 늘어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좀 짐을 실을 때 그리고 내릴 때 긁히는 일 없도록 이렇게 금속 패널도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역시나 이 외국 모델, 에스테이트 모델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 활용성만큼은 정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M340의 투어링 한번 주행 성능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기능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진 보조 기능인데요. 일단 주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제가 지금 공터에서 한번 차량을 주행을 해 볼게요. 일단은 방향을 막 바꿔가면서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움직인 이 경로를 차량이 지금 기억을 했다가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막다른 길에 왔다, 그래서 차를 이제 후진시켜야 된다 하는 경우에 이제 후진 보조 장치를 누르게 되면은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속 페달만 살짝씩 밟아주면 차량이 알아서 지금 스티어링 휠을 지금 조향을 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조향을 하는데요. 주행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지나치게 속도가 빨라서 주행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지금처럼 기능이 해제가 되고,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기능을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너무 빠르면 자동으로 해제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자. M340의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3시리즈 투어링 모델 가운데 가장 고성능 모델입니다. 이제 가솔린 모델인 4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한 320i, 그 다음에 디젤 모델인 320D가 있죠. 두 모델 모두 4기통 모델이고요. 출력 같은 경우는 190마력, 180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는 차량이지만, 이제 M340i 같은 경우에는 387마력의 상당히 고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쉘키6라고 불리는 직렬 6기통인데요. 지금 살짝 와인딩 로드를 달려보고 있는데, 정말 이 차량의 주행 감각이라는 게 겉에서 봤을 때, 차량의 크기만 봤을 때에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모델이라고는 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렇게 날카로운 조향 감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행 모드는 이제 어댑티브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스스로 서스펜션의 강도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담력,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 주는데요. 자, 이제 한번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살짝 이제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도 있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보죠. 엔진 사운드가, 자극적인 엔진 사운드가 좀 뒤쪽에서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팝콘 터지는 소리가 강하게 들려오는 이 정도 타입은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의 담력은 굉장히 무거워졌지만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춰놓은 이 차량답게 굉장히 이 코너링에서도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반응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유로운 출력, 토크가 발휘되면서 변속 타이밍에 맞춰서 이 출력이 지체하지 않고 이 출력을 발휘하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두툼한 크기죠. 가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손에 착 달라붙는 좋은 질감의 가죽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두툼한 이 스티어링 림의 크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정말 착 달라붙는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스포티한 주행을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8단, ZF-제 8단 변속기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궁합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이 8단 ZF-제 8단 변속기와 좀 결합이 되면서 어떤 영역에서도 좀 가속하는 순간
변속이 지체 없이 일어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ZF 같은 경우에 BMW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죠. 공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정말 이 오랫동안 또 갈고 닦은 BMW 6기통 CK6 엔진과 정말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속도를 높이고 싶은 순간에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 거의 즉각적으로 정말 총알이 튀어나가듯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단 이것이 뭐 M340i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뭐 다른 ZF제 변속기와 BMW 엔진의 궁합이 그동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족스러운 아마 경험을 하실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맞춰놓은 상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디 외건의 주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가속 페달에 힘만 실으면 정말 RPM이 순간적으로 1500에서 2000rpm까지 상승을 시키면서 아주 날카로운 주행 성능을, 가속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V60도 있긴 하지만 사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에 중점을 맞춘 이 엔진 파워트레인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 좀 모든 모델들의 그러한 파워트레인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감각은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좀 우아하게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그리고 V60 같은 경우에 그러한 주행 감각을 좀 전달을 해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에 반해서 M34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포츠 주행을 즐기고 싶은, 하지만 평소에는 또 일상에서는 넉넉한 적재 공간으로 활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관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SUV 모델, 요즘에는 또 좋은 SUV 모델들, 적정거에 넉넉한 차량들, 활용도가 좋은 차량들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런 SUV를 많이 좀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오랫동안 굳어왔던 이 외관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조금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시장만 봐도 정말 많은 외관 차량들이 이 도심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상에서 좀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 아이들이 있는 이 가정에서는 외관 차량이 거의 뭐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고도 낮고 짐을 싣기도 편하고 또 무게중심도 낮기 때문에 종종 조금 속도를 올린,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외관 차량이, 외관 스타일의 차량들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BMW M340i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성능의 고출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스포티한 주행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M3 모델도 있고 M5 같이 본격적인 M 브랜드, BMW M 브랜드 차량들도 있긴 하지만 일상에서 조금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M340i의 가격은 좀 비쌉니다. 8천만 원인데요. 기존의 이제 가솔린 모델, 일반적인 320i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에 뭐 5천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이 한 190마력 대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M34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387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200마력 가까이 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아무래도 가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고 고가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아마 운전을 해보신다면 이 정도의 가격차가 어느 정도 조금 허용할 수 있는 가격 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이 주행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런 차량들을 국내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도 이러한 저와 같은 한번 느낌을 좀 시승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